보험사 마음대로 보험금 지급 기준을 바꿔도 되는 것일까요? 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의 보험검색 김보검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급하던 보험금을 보험사가 갑자기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보험금을 못 주겠다는 이유는 보험사의 내규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보험업법이나 금융당국의 권고가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는 왜 잘 주던 보험금을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현대해상이 새해 첫 영업일부터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지금까지 잘 지급하던 보험금을 못 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현대해상은 지난 1월 3일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제로이드 MD를 포함해 유사 보습제 보상을 제외한다는 겁니다. 제로이드 MD는 일종의 보습 크림입니다. 네,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크림입니다. 그런데 이 제로이드 MD는 보건복지부 산하 심평원에서 의료기기로 분류가 됩니다. 이처럼 의료기기로 분류된 보습크림은 제로이드 MD와 함께 아토베리어 MD 등이 대표적입니다. 의료기기로 분류된 이유는 점착성 투명 창삭 피부제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화상이나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 피부 장벽이 손상됐을 때 이 보습크림을 발라 파괴된 피부의 물리적인 막을 형성해서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MD는 메디컬 디바이스의 약자입니다. 의료기계란 의미입니다. 때문에 피부과 등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비를 결제할 때 제로이드 MD와 같은 보습크림을 포함해서 영수증을 끊을 수 있었죠. 이에 보험사들은 병원비 영수증에 보습크림에 포함되어 있으니 보상을 해줬습니다. 실손보험은 치료 목적이라면 무조건 보상을 해주는 상품이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처방했다면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험사들이 이처럼 보습크림을 실손보험에서 보상한 것은 보습크림을 치료에 꼭 필요한 재료, 그러니까 치료 재료라고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치료에 필요한 거즈나 알코올솜, 밴드처럼 구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보습크림을 보상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의 판례를 보상 실무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대법원은 보습크림과 관련한 소송에서 의사가 처방만 했을 뿐 직접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치료비용, 즉 입원이나 통원으로 병원에 갔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단순히 질병이나 상해로부터 회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사가 주체가 되거나 의사의 관리 하에서 진행한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비용만을 의미한다고 반시했죠. 쉽게 말해서 의사 혹은 의료인이 치료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대법원은 보습크림은 의료기기로는 분류되긴 하지만 약사법에서 정한 의약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보습크림과 관련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병원비 영수증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의사가 환자의 피부에 직접 보습크림을 도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보습크림이 의료기기로 구분되긴 하지만 약사법에 정한 의약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이런 대법원의 판례를 실손보험 보상 실무에 올해부터 적용을 했고 치료도 아니고 의약품도 아닌 보습크림을 더 이상 보상하지 않겠다고 나선 겁니다. 현대해상이 이처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나섰고 대법원의 논리가 명확하자 일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흥국화재, MD손보 등 중소형사들이 즉시 현대해상의 보상 지침을 그대로 실무에 적용했습니다. 또 삼성화재, DB손보 등 대형 손보사들도 보상 지침에 보습크림은 제외하고 나선 거죠. 즉 모든 보험사가 지금까지 잘 지급하던 보험금을 거절할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그럼 보험사들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습크림을 제외하겠다고 나섰을까요? 이유는 일부 몰지각한 의사와 환자의 문제 때문입니다. 일부 의사는 브로커와 짜고 보험 가입자에게 보습크림을 대량으로 판매했습니다. 보습크림은 실손보험에서 약제비가 아닌 통원 치료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상 25만원 내외까지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는 실손보험 보험금으로 대량으로 이 보습크림을 구매하고 당근마켓 등 중고시장에 저렴하게 재판매해 돈을 버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일종의 보험 사기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이런 현장의 움직임을 보고 금융당국이 좀 진화에 나섰습니다. 물론 일부 의사와 소비자에게 문제가 있지만 지금까지 잘 지급하던 보험금을 무조건 지급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시각 때문이죠. 아토피, 피부염 환자 등 실제 피부 질환자는 보상 제외 방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본 겁니다. 금감원은 진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권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첫 번째, 주치의가 보습크림 등 약제의 밀봉을 직접 제거하고 두 번째, 의사나 의사의 관리하에
환부에 도포해야 하며, 세 번째 의무기록지에 용량용법을 기재하고, 네 번째 진료 상세 내역서에 처치료와 함께 명기하는 등의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도 금융당국에 고민하는 내용이 조금 담겨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부의 구축 또는 괴사 방지 및 재생을 위해 피부 재활 시도를 받았다면 이는 건보법이 적용되는 처치에 해당한다고 명시해놨죠. 건보법, 즉 국민건강보험법에 적용되는 것은 실손보험에서도 보상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피부 재활 시술은 의사의 관리하에 이루어진 치료로서 건보법상 비급여 대상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고도 판시했습니다. 좀 복잡하니까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사가 보습크림을 직접 개봉해서 환자에게 한번 발라주고 남은 것은 그냥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등가만이 고민하고 있는 가이드라인대로 된다면 보습크림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은 차단될 것입니다. 의사가 보습크림을 한 10개 개봉한 다음에 다 환자에게 발라줬다고 주장하기는 힘들겠죠. 때문에 병원에 한 번 방문하고 보습크림을 대량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습크림을 구매하고 하루에 다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병원에 가고 보습크림을 처방받아 올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라면 정말 피부 질환자는 여전히 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김보검은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보험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주요 상품과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현명한 보험 가입과 활용 방법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이메일로 문의주세요. 또 보험에 관련된 제보를 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도 김보검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점착성. 유튜브에 자동 자막 되는 거 아니야? 알아. 그거 해본 적 있냐 그거?